네, 이번 주차에서는 영유아 보육가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유아 교육가정의 전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특성 순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영유아 보육가정의 개념은 뭐죠? 네,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보육가정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육가정은 그 어린이집의 네, 기본적인 영유아에 대한 철학적인 배경, 그 다음에 영유아나 좀 학부모의 이런 그 요구, 필요에 따라서 그 개념이 이제 다소 보육가정에 대한 의미가 좀 차이가 있지만, 자, 한마디로 교육가정, 커리큘럼의 의미를 학습자, 우리는 영유아죠. 영유아에게 이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어떤 경험을 시킬 것인가 선정하고 그것을 네, 아이들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잘 조직해서 결국 그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를 우리는 보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영유아 보육을 뭐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사에 의해서 잘 가르칠 수 있다. 다 좋은데 이 기본적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된 설계도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경험을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나갈 것인지와 관련된 이 보육과정, 이 설계도가 어떻게 네, 잘 짜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영유아 보육과정의 성공, 실패를 좌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육가정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보육의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플러스, 자, 우리나라 그 한 나라의 미래와 네,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육가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보육가정은 영유아를 잘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교육의 기본 설계도, 이런 틀을 작용을 하며,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틀은 어린이집의 위치라든지, 어떤 뭐 대도시인가, 이제 농어촌인가, 뭐 인근에 바닷가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치적인 조건, 여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부모의 이런 협력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보육교사 이런 질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무리 네, 교육의 기본 설계도, 보육과정이 잘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쵸?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위치해 있는지, 여건,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곳에 되어 있는지, 부모가 얼마만큼 협력하는지,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보육교사, 질 높은 보육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육가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네, 당연히 보육의 대상인 영유아의 발달적인 이런 특성과 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보육의 위치, 목적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보육가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유아 보육가정의 특성. 자, 첫 번째로는, 자, 영유아 보육가정은요, 각 발달 단계에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 정서, 뭐 인지, 사회성 발달, 이러한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이, 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지식에 기초를 하고 교육과정이 계획 수립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몇 세 반 아이들인가, 그다음에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하더라도 우리 반 아이들의 발달 단계는 뭐 정서, 인지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거와 관련된 지식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이 계획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영유아의 발달 과업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영아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영아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골라라 한다면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 그 다음에 네, 요즘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네, 있기 때문에 교사와 형성한 애착 관계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애착 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 영아는 자, 영아들의 이런 욕구 충족이라든지 이 영아들의 필요로 하는 이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아는 적절한 관심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이런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아무리 좋은 학습과 관련된 거, 인지와 관련된 뭐 교재 교구, 또는 아이들의 놀이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 영아들의 신체적인 욕구와 자, 만족감, 기분이 좋게 하고 이렇게 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영아기의 발달은 이제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네,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진행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영아는 수유, 기저귀 갈아주기, 그 다음 잠자기 등 일상적인 케어, 보살핌이 교육 내용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대부분의 이러한 요소들이 다 네, 하루 일과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배변 또는 이제 이유식을 먹이는 거 이런 과정 등은 영아기에 경험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사업이 됩니다. 배변 훈련 중요성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아입니다. 자, 유아 보육과정의 특성 첫 번째. 자, 보육과정은 유아가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과 연구로 이루어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론 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아온 분명한 이론적 기초를 우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육과정의 내용은 그래서 모든 영역, 어떤 것들이 있죠? 그쵸? 사회성 발달, 정서, 인지, 신체, 언어 발달,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발달 영역에서 유아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육과정의 내용이 잘 설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이제 유아기 때부터 준비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육과정은 지식과 이해의 발달, 그다음에 과정과 기술의 발달, 성격과 태도의 발달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유아에게 적절하게 관련있어야 됩니다. 유아의 경험과 관련된 네,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좀 폭넓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보육과정의 이런 목표는요. 그래서 각 연령의 유아에게 적합해야 되며, 자, 또 중요한 거,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보육과정의 내용은 이제 각 유아의 요구나 흥미를 당연히 존중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최근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 와서는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기 때문에 좀 더 유아들의 요구, 흥미에 따른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 보육과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다양성도 우리가 개성,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존중하셔야 되고요. 개별화 교육, 그다음에 문화적인 특성, 언어적인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지하도록 해야 된다. 자, 계속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아 보육과정의 또 다음번 특징은요. 자, 보육과정은 유아학습을 통합하고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획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 기술을 획득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자, 유아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출발점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자, 보육과정은 유아들이 이전 지식과 이전 경험에 기초해서 이 유아들의 정신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해지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더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더해질 수 있도록 개념적인 틀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보육과정은 특정 주제라든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자, 유아에게 풍부한 개념적 발달을 이루기 위한 학습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거나 주제 중심으로 보육을 계획함으로써 여러 교과 영역을 뭐 미술 따로, 언어 따로 하지 않고 주제 중심 이제 교과 영역을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러한 지적인 통합성을 당연히 가지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과정의 이런 내용은 다시 말해서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 선정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육과정은 유아들이 학습 활동에 수동적이지 않은 자기네들의 이런 그 경험에 기초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주제 중심으로 각 교과 영역 간 통합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또한 이 보육과정은요, 그 유아들의 이런 실수를 인정합니다. 존중하고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가지는 오개념이 다양한 맥락에서 또 반복 실험됨으로써 다시 정개념화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탐구와 실험할 기회를 줘서 미리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자, 보육과정은 유아의 이런 사고와 추론,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모든 영역의 이런 학습에서 아이들 간에 또는 이제 유아와 교사 간, 그다음에 유아와 어떤 매체 간의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특히나 네, 유능한 또래라든지 집단, 또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이 보육 과정에서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육 과정은 활동과 감각적인 이런 자극, 그쵸? 오감각을 아이들이 자극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주변의 맑은 공기, 휴식, 위생, 영양, 배설에 관련된 유아의 생리적인 욕구까지 촉진시켜 주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 보육 과정은 유아들의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놀이나 활동에 자율성을 띠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보육 과정은 유아들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유아들이 성공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아,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학습의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사가 이제 유아 개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집단 또는 대집단 이런 유아 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보육 내용이 좀 유동적이어야 한다. 융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된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강입니다. 자, 영유아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강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보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과 사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영유아는 특히 네, 기본 생활 습관 형성기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네, 습관 형성이 한마디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이때 운동하고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학습을 네,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영유아 건강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질병 예방, 건강 증진과 관련된 지식도 아셔야 되고요. 뭐 이러한 태도, 행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복해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네, 일관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이런 주의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교수 매체를 개발해서 영유아가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노력을 가할 수 있도록 네, 교수 학습 매체가 잘 제공되어야 되고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굉장히 우리 집까지 편안하다, 안락하다라고 느낄 때 네, 보육교사의 이런 체계적인 건강 교육 활동이 습관처럼 편안하게 아이들에게 이제 습득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양입니다. 자, 영유아기의 영양 상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서 단위 체중당 상대적으로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단의 음식물의 이런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식사 환경 조성에서 어렸을 때부터 밥 먹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건전한 이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기초식품군에 기초한 다양한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유아의 습관은 개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제공된 음식을 영유아의 발달 단계, 소화 능력에 맞춰서 네, 조리해서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영유아기는 성인에 대해서 또한 네, 이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 식기류, 음식물 보관시설은 살균 소독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식품의 이런 생산에서 운반, 계획, 조리, 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영유아들에게 알리고 식사 시간에 간단한 기도 시간이라든지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도 함께 병행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안전인데요. 안전은 자, 유아의 이런 신체적인 안전을 개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안전사고를 한 개별 유아의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보다 많은 좀 더 과학적인 네, 방법에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안전 영역은요.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네, 영유아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좀 습관화 이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 지도, 안전 교육을 네, 매달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유아의 사고는요, 활발한 신체 발달, 호기심으로 인한 주변의 탐색, 그다음에 자신의 몸, 신체 조절 능력의 부족,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그다음에 아이들이 산만한 이런 부주의, 충동성, 또는 스트레스를 하나 푸는 방법, 모방 행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아이들의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유아들 발달 특성을 선생님이 미리 아셔야 되고
특히 이 아이들의 남녀 간의 행동 차이라든지 발달 연령 간의 이런 행동 특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보육 환경 속에서도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교재 교구 교수 매체를 준비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의 환경 세팅도 안전을 고려한 채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환경을 통제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흔히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라든지 특별히 이 시기에는 사고가 잘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예상을 해서 결국에는 영유아들의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겠죠. 자, 안전과 관련돼서 유아기에 형성해야 될 안전 기술입니다. 자, 보시면 자, 놀이 안전 영역에서는요. 안전한 놀잇감을 선택,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놀이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거, 안전한 방법으로 놀이하는 거, 안전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하는 거. 자, 운동은요.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 운동기구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운동을 즐기기 위한 기본 기능을 익히는 거. 그다음 자동차, 교통기관 해서 타고 내릴 때 안전에 주의를 하는 거,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에 차례를 오르고 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추락이나 미끄럼틀과 관련 이제 미끄럼이 있는 거,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행동을 하는 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오르게 내리게 하는 거, 위험을 알리고 안전 규칙, 행동을 실천하는 거, 위험한 물건, 자, 놀이 도구로 안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도구의 이런 용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도구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거 외에 이제 보행자 같은 경우는 보행 안전 규칙을 지키게 한다든지, 차도로 오를 때 살펴보는 방법을 익힌다든지, 찾기를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 등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 영역에는 그거 외에도 이제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낯선 사람, 그래서 유괴를 대처하고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다음 낯선 사람을 잘 대처하는 방법, 유괴의 상황을 즉시 인근 성인에게 알리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성적 확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대처를 하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 성적 확대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거, 성적 확대 시 도움을 구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환경 보호에 소중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거,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고요. 그다음 특히나 화재.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실시를 하는데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또 하고 화재 대피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전기나 가스를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거, 비상시 119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상시에 신속히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신체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영역별 교육 내용의 계획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그다음에 영유아를 케어를 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며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서 위급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된다라고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이상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거주하는 모든 자도 1회 이상씩 건강 진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연 1회 이상이고요. 자,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이라든지 간이의료기구들도 비치를 하고 영양관리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것이 또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생과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 또 이어지면 영유아 보육 교직원은요, 영유아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영유아의 감기나 독감이나 홍역, 유행성 질환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아이들의 몸이나 얼굴을 살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체온기가 반드시 있죠. 그다음에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 발톱 이런 위생 상태도 치아 상태도 체크를 하시고 교직원의 이런 의복, 청결 상태, 피부 상처 여부 등을 또 관리를 하시고 보육실, 교직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에서 청소 상태도 체크를 하고 특히나 영화방, 침구, 기저귀 등의 위생 상태도 체크를 하고
욕실이라든지 화장실, 네, 세면도구의 청결, 위생 상태도 체크를 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물을 끓여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수장치를 사용하는 되는 경우도 특히 수질 관리에 쓰셔야 되고요. 이런 원칙적으로 동물을 두어서는 안 되고, 혹시 동물을 이제 둘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고, 왜냐면 이게 털 알레르기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의 이제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수시로 수의사를 통해서 또한 저기 원에서 기르는 동물들에 대한 면역 조치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은 이제 보육 교직원, 그러니까 부모, 영유아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특히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1일 네, 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셔야 됩니다. 자, 기관장은 안전 네, 점검표 양식에 따라서 일정 기간별로 기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화재, 상해 등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부모, 그다음 지역 주민, 행정, 기관과 협조도 해야 되고요. 학급 내에서 발생한 유아 안전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이라든지, 그쵸, 사고 방안을 반드시 알리셔야 되고, 사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이제 표는 참고를 하시고요.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이제 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네, 성폭력, 아동학대도 이렇게, 네, 6개월에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뭐, 교육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종 유괴와 관련된 것도 네, 3개월에 1회 이상씩, 그쵸? 네, 다양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보건위생도 3개월에 1회 이상씩. 그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것도, 그쵸? 6개월에서 1회 이상씩.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1회 이상씩, 그쵸?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유아 보육가정의 운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육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보육가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겪는 모든 경험으로부터 국가 수준,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 네, 표준 보육가정이 있죠. 그래서 이 국가 수준 표준 보육가정 기초로 어린이집이 네, 보육 철학을 수립을 해서 영유아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해야 할지를 조직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가정은요, 영유아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조직화하는 행위로서 영유아의 보육 경험은 일상생활도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놀이, 그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보육 실행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 보육 실행 내용 기록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육가정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육가정 운영 계획은 어린이집의 이런 운영 철학에 당연히 기초를 하고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반별로 이제 월간, 주간, 이제 하루 단위의 이제 1일 보육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사전에 보육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죠. 그래서 영유아의 흥미, 관심 또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언제든지 네, 그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진행되는 놀이를 기록하고 다음날 지원할 내용 간단히 계획해서 기록하며 이러한 계획안의 양식 내용, 작성 주기는 각 기관과 교사의 필요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네, 표준 보육과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네,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된 일과를 기록하고 바깥놀이를 포함한 자유놀이 진행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이런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관찰하고 이 놀이 상황 기록을 관찰한 기록을 통해서 교사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해야 하는지 내용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자, 놀이 중에 작성한 메모나 유아의 놀이 사진, 또 놀이 결과물 등을 활용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요. 네, 반 운영에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네, 간략하게 작성해 둘 수도 있고 그다음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일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반복되는 일과 내용은 간단하게 기술을 하되 매번 동일한 내용을 네,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특정적으로 오늘 특히 주요한 활동이라든지 개별 아동들의 이런 특성들은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각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교사의 자율성, 그 기간에 이런 그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보육 계획이라든지 일일 보육 계획을 포함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가 계획 및 운영입니다. 자, 그래서 일가 계획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일 보육계획안은 주간 보육계획안을 토대로 주제 전개의 효율성이라든지 활동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영화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다 수집하고 영화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영화들이 보이는 이런 원령별 특성이라든지 개인적인 발달 요구 등을 고려해서 영유아의 이런 개인의 발달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아기는 특히나 영아기에 걸쳐서 형성해온 기본 생활 습관을 보다 공고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의 왕성한 호기심, 활동력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왕성하죠. 이런 신체 발달적 특성을 다른 영역의 발달과 더불어서 통합하는 신체 발달, 인지, 뭐 정서, 언어, 사회성을 통합하는 한마디로 네, 통합 발달을 네, 잘 다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고요. 영유아들의 이런 초기 적응의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발달 과정 중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적응하는데 최선을 네,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고 최소화하고 즐거운 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배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영유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일가 계획을 네, 고려할 때 해야 할 기본 원리. 첫 번째. 자, 매일의 일가 계획은요, 대체로 일관성이 있으셔야 되고요. 일가 계획은 반드시 영유아의 생리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되고, 프로그램의 이런 철학, 목적에 이제 근거를 두지만, 일가 활동의 내용 순서는 균형을 고려하되, 네,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이런 일가의 운영이 반드시 융통성이 있으셔야 되고요. 일가 계획에 따른 운영 이후에 활동 전반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다음번 일가 계획을 조정하거나 계산함으로써 자, 하루 일가가 다음 날의 일가에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일가 계획의 운영 및 샘플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뭐 등원에서부터 네, 실내 자율선택 활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간식 및 점심,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 집단 활동, 그다음 낮잠 휴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져서 네, 놀이를 하고 났으니까 정리정돈, 그 다음에 이제 실외 자율선택 활동. 하루에 한 번은 이제 뭐 날씨에 대한 변화가 네,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그 다음 귀가의 순으로 일과 패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수학습입니다. 교수학습 같은 경우는 개별 영유아가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 가정,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런 생활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영유아 상호 간의 이런 사회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유아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네, 이런 그 학습적인, 긍정적인 자극, 휴식, 그다음에 이제 식습, 석식, 영양 등 적절히 보호를 하고요. 영유아 이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아이들이 안정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자, 특히나 영유아들은 이제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컨디션, 이런 리듬을 중요하게 보고 영유아들의 활동에 있어서 이런 그 생활의 흐름을 안정되고 좀 조화롭게 맞춰주십니다. 영유아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네, 좀더 아이디어 상호작용 중심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유아 이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중시해서 영유아기에 자 친구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후집단의 이런 경험들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상황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통합 보육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놀이 중심 또한 활동 중심의 교육이어야 되고요. 자, 개별 영유아의 활동을 중시하면서 또한 영유아 상호 간의 이런 관계 만들기,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집단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또래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요. 특히나 흥미 영역의 구성은 유아 간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역 구성을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신념, 긍정적인 양육관을 갖고 영유아의 인권을 배려하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 활동은 무엇보다도 영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유아 이런 남녀, 성별 차이와 그다음 이에 대한 개인차도 좀 주의를 하셔서 성별에 따른 이런 고정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교육을 실행하고요. 유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 교구들도 충분히 많이 제공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비구조화된 교재 교구가 좋겠죠.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